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적 있으신가요? 그게 남편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옆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까지 저를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더라고요. 저는 김정숙, 58살,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고 평범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우편함에 꽂힌 빨간 스티커를 보기 전까진요. 가스란전 예고 안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스비를 못 낼 정도로 우리가 힘들었나?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했죠. 정수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그래. 다음 주면 정리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의 표정에 이미 오래된 거짓말이 묻어 있다는 걸. 그날 밤, 식탁 위에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섰고, 그 친구가 도망을 갔다고.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빚으로 우리 집에 떨어졌다고. 그때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그래서 말 못했어. 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도 허탈감이 먼저였어요. 내 인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큰딸은 대학교 3학년.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왔죠. 엄마, 등록금 내일이 마감이에요. 저는 속으로 은행 잔고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거짓말이었죠. 작은 아들 고3이었어요. 야자 대신 알바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하지만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 다 알아요. 이 집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베란다에 혼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칠 뒤 오래된 친구 미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혹시 급한 돈 필요해? 요즘 사람들 다 투자해서 버티더라. 나도 하고 있어. 매달 35% 이자 나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게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결국 미영이 소개해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 유리문에 로고가 붙은 깔끔한 사무실. 캡슐 커피가 나오고 직원들은 깍듯했죠.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함정이란 걸 몰랐습니다. 1,500만 원. 둘째,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유일한 돈이었어요. 저는 그걸 맡겼습니다. 이걸로 버틸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처음 2달은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매달 3%씩.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오히려 남편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해결했어. 그런데 세 번째 달,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죠. 간판도 내려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정수가. 우린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저는 그저 공허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쓰라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 말 이제 못 믿겠어요.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미래가 제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앉아 TV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너무 늦었는데. 그 무렵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전 아버지 땅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밭이었죠. 그땐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개발 예정지에 걸려 있더군요.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말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지만 쉽게 풀 일이 없었습니다. 땅을 팔려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병원비, 학비, 생활비는 계속 나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쓰던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다니며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말했죠. 엄마도 이제 변해야겠다. 너희한테만 짐 지울 순 없지. 딸아이와도 화해했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괜찮다는 말로 내 마음을 외면했네. 이젠 같이 방법을 찾자.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몇 달 뒤 땅이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 일부를 정리했고 등록금도 낼 수 있었어요.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와줬던 교회 지인이 찾아와 저에게 작은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주부 경력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행정 일이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가스비를 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삶을 흔들 수 있지만 희망까지 빼앗을 순 없다는 거요. 아버지의 땅을 팔아 일부 빚을 정리한 정숙 씨. 그리고 교회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받고 서류 정리하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정숙 씨에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20년 넘게 집에서만 지내던 전업주부가 갑자기 직장인이 된 거니까요. 컴퓨터도 서툴렀고 25살 김대리가 정숙 이모,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줄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땅을 팔아서 절반 정도는 정리했지만 여전히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숙 씨의 월급 12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죠. 정숙 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숙 씨 가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고3이던 둘째 아들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니 스트레스성 위염.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조금 아픈 거예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도 웃으려던 아들을 보며 정숙 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안 분위기가 어떠신지.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혼자 버티려고 해도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거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돈 자체보다도 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이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정숙 씨 가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숙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한 거죠.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그리고 다 같이 의논해보자. 가족 모두를 거실에 불러 모은 정숙 씨. 이번엔 정말로 모든 걸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학 3학년이던 큰딸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학자금 대출받고 아르바이트 하겠어요. 안 돼. 넌 공부해야. 엄마, 지은이가 말을 끊더군요. 엄마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둘째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주말에 과외 알바할게요. 내 몸은 제가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정숙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거든요. 정숙아, 내가 다시 시작할게. 나이는 많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정숙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정숙 씨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둘째 민수는 몸이 회복된 후 주말 과외 선생님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엄마, 제가 가르치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파트 경비원 일을 구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수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몫을 하겠어.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혼자선 버틸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어요. 정숙 씨 가족이 그걸 증명해 보인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정숙 씨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급여를 올려줬어요. 정숙 씨가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요. 손님들도 정숙 씨를 많이 찾으세요. 큰딸 지은이는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고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꽤 쓸모 있는 사람이 됐네요. 둘째 민수는 과외를 워낙 잘 가르쳐서 학부모들이 추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곧 학원에서도 연락이 왔죠.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정받아서 관리사무소 정직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각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도 그 성실함을 알아봐 주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빚쟁이였어요. 이자만 내시면 안 됩니다. 원금도 갚으셔야죠. 협박조의 말투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끝이 없구나.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에게 꾸중도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본 정숙 씨. 한 달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드라마처럼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죠.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예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같이 피해를 본 분이었어요. 정숙 씨, 혹시 변호사비 낼 여유 있으세요? 집단 소송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족회의를 열어서 상의했고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싸워봐요. 큰딸 지은이가 용기를 북돋워줬거든요. 이때부터 정숙 씨 가족의 진짜 투쟁이 시작됩니다. 집단 소송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법원 출두, 서류 준비, 증거 수집. 하지만 이번엔 정숙 씨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큰딸 지은이가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줬고 둘째 민수가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남편은 매번 법원에 함께 다녀줬고요. 담당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가족 단합력은 처음 봅니다.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맞서 싸우는 것 말이에요. 1년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소였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1,0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에겐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네요. 큰딸 지은이가 정숙 씨 어깨에 기대며 한 말입니다. 응, 우리가 해냈다. 정숙 씨도 처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웃는 얼굴들이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딸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 보고 배웠어요. 둘째 민수는 놀랍게도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남편은 관리사무소에서 인정받아 팀장까지 됐고요. 정수가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장 역할 하겠어. 그리고 정숙 씨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상담해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도 있었어요. 각자 책임지고 서로 의지하면서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정숙 씨처럼 평범한 58세 주부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이겨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